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4월? 4월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4월 달 시작을 앞서서, 국내외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재 위치,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거를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과거의 흐름들은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거는 12월 달 이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 자체가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 기존 추세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추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별로 기술적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생겼었던 고점이죠. 2650선 정도라고 우리가 보자고요. 그리고 3월 달 중순에 있었던 뭐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한 2650선까지. 근데 지금 여기를 못 넘겼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이 라인을 못 넘긴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못 넘겼다라는 부분들은 여기를 이제 돌파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시장에서는 못 찾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한 2주가량, 한 2주, 3주가량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그냥 단 하루 만에, 단 일주일 만에 하방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고, 12월 달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이러한 상승 추세의 하단을 깼다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뭐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하게 좀 밀어낸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코스피 차트를 다시 이쪽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또는 여기서 이 기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한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 이것들이 이제 가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별적인 차트로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포인트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는 이 방향성을 시켜줄 수 있는 시장에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은 관세 시작이죠. 4월 1일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죠.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시총 관련된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 뭐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 코스닥이 2,000원지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쪽으로 보게 되면 뭐 바이오 종목군들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게 지금 대체 정보들이 좀 늘긴 늘었어요 지금 확실히. 이거에 대한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주가가 밀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상승 추세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면 이 구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한 2,500선 정도. 밀린다 하더라도 2,500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들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2,500선까지 밀린 상태에서 앞서 4월 달에 시장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이 관세 부분들이 선반영됐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뭐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안 좋은 종목군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멘텀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월 달 동안에 이 일정들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뭐 적어도 이제 4월 초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일정이 잡히고요. 그리고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됐든 뭐 인용이 될지 뭐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들이 나온다. 시장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성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 부분들은 오히려 2,500선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부터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다르게 약간 좀 심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이미 추세에 대한 의미는 없어져 버렸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추세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어졌습니다. 12월 달에 저점, 그리고 1월 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저점, 1월 달과 2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저점 구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 2월 달, 뭐 3월 달 초반까지 글로벌 증시의 YTD 기준으로 뭐 2등, 3등 했었을 때 그 추세 자체는 이미 깨진 지가 오래가 됐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위치에서 이게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를 고민을 하는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월 달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 라인도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상승 추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계단식 상승의 고점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구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걸리고요. 그리고 다시 때려 맞았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깨버렸잖아요.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이쪽으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새로운 이 박스권 구간으로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방 쪽보다는 하방 쪽에 대한 변동성들이 월 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방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쪽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밸류가 높아요. 특히 2차원지 관련주들. 얘네들 지금 대차 잔고 늘어났다고 계속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연 대차 잔고가 시장에서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공매도로 다 전환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밀어내는 힘을 반영을 줄 것이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4월달 초반이면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거든요. 이 실적 시즌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보는 거는 모멘텀을 잘 안 봐요. 뭘로 본다? 주가의 위치하고 각각의 종목군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실적을 대변할 수 있는 주가의 위치인 거냐, 이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 쪽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 시즌 들어오게 되면 약간 좀 취약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뭐 690, 뭐 600, 뭐 650 정도, 680 정도 이 라인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보는 거는 주초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한 이 정도 선, 한 660에서 한 650선 정도에서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 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코스피 차트의 저점 구간이겠죠? 그럼 코스피 한번 볼까요? 이거를 환산해서 치환해서 보게 되면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500선? 한 2,500선까지 만약에 시장이 밀렸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화되는 크기들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660에서 650선 정도 이 라인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충분히 밀린 상태에서 앞서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했었던 뭐 공매도 쪽, 관세 쪽, 그다음에 현재 쪽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익숙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관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하게 경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그냥 관세에 대한 뭔가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보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초반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좀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한번 시장을 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뭐 반등 나옵니다, 뭐 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그 부분들이 설령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 계좌의 성격을 바꾼다거나 종목을 바꾼다거나
그리고 앞서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잘 다루지는 않는데 한번 체크해 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지금 저희 화면 위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가 저희 텔레그램, 예, 공식 텔레그램 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황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해드리는,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니까요. 텔레그램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